오늘의 첫 번째 상담으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스맥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400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십니다. 오전 중에 잠시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0.47% 오르면서 종가는 3,205원에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2,000원 후반 또 3,000원 초반선에서 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와줄 것도 같은데 쉽게 올라와 주질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방 와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스맥은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스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작 기계나 뭐 자동화 설비 이쪽으로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뭐 요즘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다 하면서 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스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이슈, 뭐 제일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실적이죠. 단순히 이제 스맥 같은 경우엔 테마로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23년도에도 뭐 22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주면서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올해 좀 분기별로 나눠보더라도 1분기에 51억, 2분기에 74억, 그 다음에 3분기에는 84억을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분기에 실적을 합치게 되면은 거의 100억, 150억인가? 200억이죠? 209억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상 3개 분기 만에 전년 영업이익을 거의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영업에 대한 뭐 사업 부분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재무 상태를 보더라도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이하로 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로 소폭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 위아의 공작기계 부문을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재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좀 좋게 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 사업 부문에 있어서, 그리고 본업에 있어서는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요.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삼각 수렴 형태로 지금 수렴하는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다랐는데 지금 현재가 하한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한선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돌파를 하면서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딱 보시더라도 매물대가 이 3,500원 혹은 3,600원에 굉장히 좀 크게 실려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0월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가 현대위아 공작기계 부문을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두 번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왔었던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소위 물려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해당 가격에 오게 될 경우에는 악성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수가 상단으로 올라와 주고 3,600원 구간을 좀 돌파를 했다.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실렸던 게 대략적으로 한 690만 주, 거의 70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3,600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면서 또다시 윗꼬리가 좀 길게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약수익이라도 일단은 챙겨두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추세가 전환이 될 때, 그리고 거기서 턴어라운드가 발생이 될 때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되냐면, 이렇게 우하향 추세가 있을 때 이 추세선을 지금 2번 정도 터치를 했잖아요. 수렴 구간에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가 눌려요. 그런데 이 추세선 상한선에서 이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추세가 잡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1차적으로 두 자릿대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챙겨 두셨다가,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 그 자리를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이 스맥 기업 자체도 괜찮습니다. 다만 3,500원, 3,600원 이 지점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수익권이시더라도 윗꼬리가 이 지점에서 달리게 된다면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 주셨고요. 두 자릿수대 상승이 나오면 수익 실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번호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궁금한 종목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전화 한 통 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이고요. 네. 17만 1,000원에 10%요. 네, 에코프로 BM 궁금하시고 17만 1,000원에 매수가는 10% 네. 맞으시죠? 네. 추가 시청자님. 매수해도 될까 하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그때 8월 달에 들어갔나 그랬었거든요. 3월이요. 8월. 8월. 네. 8월이면 그래도 꽤 오랜 기간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하시다고 하셨죠? 추가 매수해서 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해서 올해 안에 나오는 게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올해라고 만약에 한정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지금 이 주가를 밀어줄 만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전지주들을 좀 상담을 해드릴 때 지금은 이제 수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찍히거나 아니면 광물 가격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녹색 사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IRA 법안을 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IRA 법안 자체가 지금 폐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를 좀 가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확실한 좀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섣불리 좀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만 상승을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하나를 좀 꼽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랑 좀 연관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나 머스크 트레이드로 좀 떠오른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컴퓨터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환되는 게 전기차가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호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치가 좋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론 지금 8월 달에 진입을 하셔서 대략적으로 한 3개월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좀 섣불리 추가 매수를 했다가는 또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아마 8월 때 보시면은 지금 17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줬고, 또 9월 같은 경우에도 이탈했지만 다시 상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가 좀 바닥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아마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런 기대감을 또 무너뜨리면서 이제 저점을 깼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에 개파락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조금씩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빠지고 또 제약바이오, 버텨주던 제약바이오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저가에 있는 2차 전지를 또 건드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그런데 요즘 이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더라도 금방 또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 상황에 맞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주가를 네. 밀어줄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모멘텀이 또 곧바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인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요, 지금 타이밍에서 비중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선 그대로 홀딩해 보는 게 좋다고 의견 주셨어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디워시도 꼭 챙겨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셔서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남겨주셨고요. 카니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넥스틸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11,8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단기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좀 많이 떨궜는데 비중 줄일까요, 늘릴까요 하고 궁금한 것도 남겨주셨네요. 어제까지는 4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오늘은 5% 밀리면서 11,220원이 종가입니다. 11월 12일에 11,940원 선도 터치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게 맞을까요? 줄이는 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늘리고 줄이고 하기보다는 지금 적당한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대왕거래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테마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전급으로 지금 상승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왕고래 시추와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12월 중에 이제 첫 시추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가 남아있는, 특히 이렇게 스케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살아있는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5%의 조정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계속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이제 어제죠. 어제 8%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11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이평선 구간을 이탈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견뎌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이 가격대 대략적으로 한 11,000원이죠. 11,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테마주들을 보더라도 지금 장중에 지금 대왕거래로 갔다가 재건으로 갔다가 지금 하루 안에서도 굉장히 빠른 테마들, 그러니까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중에 한 2자릿대 슈팅을 한번 보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일부 좀 수익을 챙겨 두시고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딱 매수가 11,800원 구간이 지금 딱 고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종가상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왔다가 이 11,8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서 이제는 뭐 사실 상단 매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상단 매물이 없어서 조금 더 가볍게 혹은 돌파 이후에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뭐 13,000원 구간까지도 열어두면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니님 우선 비중은 그대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정받기는 했지만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고 의견 주셨고요. 11,000원 이탈만 안 한다면 그대로 쭉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수대 상승률 한번 나와주면 그 자리에서는 일부라도 수익 꼭 챙기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열어놓고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요. 오늘 궁금하신 사항들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꼭 함께 해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엑시콘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오늘장에서 하루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0.5% 밀려났습니다. 종가는 9,860원인데요. 적어도 반년 정도는 이 종목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사실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 그대로 홀딩해 보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은 사실상 손실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HBM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CXL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주로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재료를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스터 장비를 주로 생산을 하고 이제 삼성전자에도 이제 테스터 장비를 좀 공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XL 개발, CXL 검사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터 장비를 만들게 되면서 이런 이력도 있으니 삼성전자와 좀 시너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오게 됐죠. 물론 3분기, 그러니까 이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CXL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때 올렸었던, 그러니까 CXL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올렸었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기 전에 실적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실 텐데 지금 22년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3년도에 15억으로 급감했죠. 그런데 24년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지금 바닥 이전 주가까지 회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 뭐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는지 일단은 그 점을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 CXL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앞서 시장 얘기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제 수출입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 꺾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왜냐? 이전에 나왔던 실적까지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뭔가 탈피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완전하게 좀 바닥을 잡아주는가, 혹은 이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격대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한 8,000원대에서 한번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한번 보시고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은 뭔가 손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CXL 관련된 재료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바닥을 잡아주는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닥 다진 뒤에 추가 매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 당장은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 봐보시다가요. 혹시 또 궁금한 지점 생기거나 또 더 답답하실 때 저희 한 번 더 제 차 찾아주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실시간 상담 여전히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나 유튜브 채팅 주실 때 궁금한 사항 함께 주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현대차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5만 원에 비중은 10%이십니다. 오늘 장에서 1.39% 올라오면서 종가는 21만 8,5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주가 현대차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25만 원까지는 아직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하긴 하는데요. 전문가님 현대차도 그대로 홀딩해 볼까요? 네, 지금은 그대로 홀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올랐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 중에서도 이제 마켓시어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했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큰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던 건데 이제는 그 기대감이 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 게, 꺾이지 않는 게 지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3분기에 실적이 살짝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밀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죠.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특히나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완벽하게 전기차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IRA 법안과 관련돼서 이런 세제 혜택을 좀 잃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 시장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국 전기차 하면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게 테슬라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 IRA 법안 폐지와 관련돼서 부정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둘이서 UFC도 좀 보러 가고 만남을 좀 자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좀 우호적인 관계가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팔았을 때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혜택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독점적인 이 위치에 가 있는 회사로서 다른 경쟁자들이 오히려 IRA 법인 이런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축소가 되면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오히려 테슬라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섣불리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슈, 그다음에 부정적인 이슈가 좀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10%로 좀 부담스럽지도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견뎌보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번 주에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더라도 22만 3천 원 구간 정도에서 저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점을 형성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하고 지금 21선 같은 경우에도 우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상단으로 올라와 줬는데 여기서 지금 21 이평선이라도 적어도 우상향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게
지금 연기금을 포함을 해서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 적어도 한 주체가 좀 뒷받침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바로 뭐 정리를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만 3천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을 바탕으로 올랐던 종목입니다. 지금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홀딩해 보겠습니다. 이 22만 3천 원 구간 뚫고 올라오고요. 또 수급이 잘 들어와 준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신 만큼 물론 지금은 이 기다림이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보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언제든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시겠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죠. 7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만나주 가격 전략 소개해드리고요.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찍고 미리 입장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창에 강호진 전문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